자료들 이런 데 보면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까지도 먹으면 항암 효과가 있다. 우리 암 환자들이 즐겨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녹차 속에 이지씨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는 건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티 카테킨이라 해서 녹차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복합 물질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암 작용을 해요. 신생혈관, 암은 신생혈관이 만드는 게 아주 고약한 거거든요. 영양 공급을 해서 지가 스스로 신생혈관을 만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차단을 하고 내성이 생기는 내성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로 가는 것도 차단시켜주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녹차 속에 들어있는 EGCG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녹차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 녹차는 이렇게 발효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녹차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녹차는 되게 이제 발효를 안 시키고 볶잖아요. 그걸 이제 덮은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우롱차 같은 경우는 반틈만 발효시킨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이차나 홍차는 완전 발효인데 EGC는 발효가 안 된 상태에서 가장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녹차로서 가장 그 EGCG가 많은 것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녹차, 뭐 우전이라든지 녹차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세작, 중작, 대작 하는데 우전에 보면 EGC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일본에 보면은 일본에 마차라 가기도 하고 말차라 가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외국에서는 일본 그 말차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그 EGC가 맞은 녹차 제품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발효된 것보다는 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볶은 거고 일본에서 말차는 찐 거란 말이에요. 볶은 거나 찐 것은 EGC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면은 항암을 하거나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도 주고 그 EGC는 우리가 다도로서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안정감도 주고 스트레스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럼 얼마 정도 먹는 게 좋으냐? 보통 알려져 있기로는 우리 한국은 한 6잔에서 8잔. 근데 또 이제 책에 이런 데 보면 일본 사람들이 나온 거 보면 일본 차 조그마한 거 차잔 있잖아요. 그걸 한 10잔 정도 이렇게 마시면 좋다. 우리 환자들이 위장 장애가 많이 있잖아요. 장을 손상받고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약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먹게 되면 속이 쓰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차로 마시지. 차는 농도가 진하잖아요. 그래서 찬 물. 그래서 녹차를 조금 넣고 물 해서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녹차도 먹고 그렇게 먹는 방법을 많이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기능식품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식품으로 먹는 경우도 뭐 도움은 되는데 기능식품도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매일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커피가 항암 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커피가 어떤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가? 가장 큰 거는 커피 속에 클로르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중에서 요즘에 항암 커피라는 게 있거든요. 항암 커피라고 하는 것은 이 클로르겐산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걸 말하거든요. 이거는 로스팅 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무조건 어떤 커피에 많이 들어있다 보다는 이게 로스팅 하는 데서 이게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암 커피 속에는 이런 클로르겐산이 많이 들어있는 걸 말하고 또 우리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있잖아요. 카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장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커피 관장을 하는데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커피는 간이나 췌장이나 이런 데 있는 찌꺼기 같은 것을 담관이나 췌장관을 확장을 시켜서 이런 찌꺼기 같은 것을 끄집어 내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독 작용을 해서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커피 관장을 자주 하다 보면은 우리 장벽에 있는 숙변들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벽을 깨끗하게 해서 면역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줄 수가 있다. 대신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커피 관장을 또 너무 자주 하는 거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 언론 같은 데 이런 데 나온 거 보면 하루에 한 6잔에서 8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소화가 잘 되고 어떤 커피로 인한 카페인으로 인한 이런 어떤 가슴이 벌떡벌떡 한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면 그 정도 근접하게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만 너무 많이 마셨을 때는 위장장애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그렇다 해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한 6잔 이내에 마시는 거 조금 연하게 해서, 너무 진하게 한 커피 말고요, 약간 연하게 해서 그렇게 마시는 거. 또 특히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항암 커피를 한번 찾아가지고 먹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차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커피, 녹차, 이제 이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커피 같은 경우도 항암 작용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대개 커피는 우리가 여러 자료들 이런 데 보면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까지도 먹으면은 항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많잖아요. 단지 이제 커피는 이런 부분이 있죠. 예민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게 되면 어떤 부작용으로서 잠을 잘 못 자고 가슴이 벌떡벌떡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커피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마시도록 하고 있고, 예민한 사람들은 아침에 오전에만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기호품으로 녹차는 사실 녹차는요, 우리가 녹차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주로 많이 만드는 이제 녹차는 그 중에 좋은 게 뭐 우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세작, 뭐 중작, 대작 이런 게 있는데, 이 안에는 녹차 속에는 강한 EGCG라는 항암 작용이 있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우리 한국 녹차 속에, 녹차는 발효를 시키면 EGCG 성분이 좀 떨어져요. 되게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하는 게 우전, 우리가 고구천에 따뜻하게 해갖고 우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EGCG가 많고요. 그리고 뭐 일본의 뭐 말차, 마차라고도 하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녹차를 발효를 한 게 아니고 어떤 찌거나 볶은 거 이런 데는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좋고, 그런데 이제 발효를 하게 되면은 EGCG 성분이 많이 파괴가 돼요. 그런 EGCG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우리 병원에서 연잎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연잎차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같은 것, 그 다음에 비타민 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 대용으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 나무차. 저는 비타민 나무차가 보면은 우리 비타민 나무차에 천연 비타민 C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비타민 나무라고 해요. 강한 비타민 C가 있죠. 지용성 비타민 C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차로, 잎을 가지고 차를 끓여줬을 경우에 효과 있는 성분들이 많고, 또 거기도 미네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 잎차도 있고, 또 우리 환자들한테 좋은 게 생강차 속에는 진저롤 있죠. 특히 우리가 항암을 하는 경우에는 오심, 구토 이런 증상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생강차를 먹으면 이게 진정 효과가 있어서 토하는 걸 좀 덜하고, 그러면서도 생강이 가지고 있는 진저롤이 강력한 항암 작용, 항산화 작용, 면역을 올리는 작용,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우리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성분, 채식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차로 만들었을게요. 요즘에 또 레몬차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레몬차도 상당히 좋은 거죠. 커피하고 녹차 외에도 이런 다양한 차로 만들어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냐, 이제 온도,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찬물을 마셔도 되는 게 괜찮은지, 이 온도에 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가장 좋은 물은 가장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체온하고 거의 비슷한 그 정도. 그리고 뜨거운 물은 오히려 발암물질로 되어 있죠. 특히 이제 식도암이나 그다음에 인후암 이런데 암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 문화가 발달한 나라, 또 뜨거운 차를 좋아하는,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뜨거운 차 좋아하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어느 정도를 뜨거운 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기준을 대개 65도씨 이상이면 뜨거운 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5도씨 이상 되는 그런 물은 가능한 식혀서 먹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또 찬물을 한번 볼까요? 찬물은 사실은 우리 몸에 체온을 떨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찬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면역을 떨칠 수 있고, 또 찬물 자체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가 찬물이 들으면은 어때요? 갑자기 긴장 상태가 딱 오잖아요. 우리 아이스크림 같은 거 시원함 들으면 머리가 쭈삣해지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찬 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 긴장 상태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면역은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찬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찬 것도 좋지 않고 뜨거운 것도 좋지 않고 미지근한 물, 우리가 보통 이제 따뜻한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음료를 먹는 것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탄산 음료가 있고 어떤 주스 계통으로 있는 게 있고, 또 주스도 생과일 주스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가공된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주스가 있고, 또 운동선수들이 먹는 이온 음료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탄산 음료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탄산 음료는 우리가 이제 뭐 콜라라든지 사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탄산이 이제 보통 CO2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이제 첨가한 이런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자체로도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대사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대사 산물로 나오는 노폐물이 개념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바깥으로 호흡을 해서 다 빼내는데 우리가 음료에다 타가지고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설탕이 보통 한 7스푼 가까이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7스푼 같으면 그램으로 따지면은 보통 한 스푼에 2.5g 정도로 계산하면은 10몇 g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설탕이 탄산음료 속에 있는 가스, CO2하고 같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장 안에 가스를 많이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갖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런 오히려 많이 먹게 되면 장 기능이 나빠지고 면역이 떨어져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고, 또 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장을 나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스를 보면 뭐 우리가 생과일 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이런 주스는 괜찮죠. 좋은데 문제는 상품화돼서 나오는 과일 주스는 되게 생과일로 만든 것보다는 어떤 첨가물, 맛만 내게 하는 이런 첨가물들을 넣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색소하고 이런 경우는 훨씬 더 몸에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료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 탄산음료나 상품화된 주스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생과일 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데 생과일 주스라는 게 사실은 제품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매장에 가서 먹는 경우라든지 집에서 먹는 경우에는 뭐 크게 관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온 음료 같은 경우도, 이제 이온 음료는 어떤 안에 있는 특히 이제 미네랄 계통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네랄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어떤 다른 탄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지 않고 단순한 미네랄만 들어있는 경우에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 미네랄들이 어떤 미네랄 꼭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한 미네랄들은 나트륨 계통은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칼륨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외에 아주 미세 양으로 필요한 뭐 우리 보통 히토류라고 하는데 이런 미네랄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거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탕 말씀드린 아스파탐은 이제 우리가 설탕 대체품으로 쓰잖아요. 근데 아스파탐도 사실 우리 식약처에서 분류해 놓은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 없다고 돼 있는데, 항상 뭐냐면 적은 양에서는 우리가 문제점을 찾기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제 고용량이 됐을 때, 우리가 한꺼번에 고용량은 아니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아직도 논쟁이 많이 되고 완전하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 암 환자분들은 안전하다는 것 외에는 주의하실 좀 필요가 있고요. 우리 사카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주 강한 단맛을 보이는 거잖아요. 단맛을 보이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고용량을 쓸 때는 약간 신경 독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양은 괜찮지만 우리가 많은 양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우리 MSG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우리 청량 음료, 탄산음료 속에는 잘 들어가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음식 맛을 내는 데 있어서 단맛을 내는 재료로 쓰는 게 MSG잖아요. 이거는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라고 해서 G가 글루타메이트거든요. 글루타메이트는 가장 신경에 흥분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글루타메이트가. 그래서 우리가 약간 했을 때는 맛을 내는 그런 효과를 내지만, 많았을 때는 우리가 약간의 흥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